그리고 주말부터 500원짜리 비말 차단 마스크가 이제 판매가 된다는 거예요. 이제 날씨가 점점 더워지면서 숨쉬기가 곤란하다. 또 연령대가 높거나 또 아이들의 경우에는 특히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어 왔던 부분이거든요. 숨쉬기도 훨씬 편하게 KF55부터 80까지 그리고 이제 좀 더 싼 가격 500원입니다. 네. 500원. 네. 금요일부터 판매가 예정돼 있습니다. 이 마스크가 여름용 마스크라 최대 장점이 가볍고 바람이 잘 통한다는 거예요. 약국에서도 구매가 가능하고 앞으로 이제 다른 마트에서도 판매가 된다고 그러고요. 또 온라인에서도 손쉽게 구매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 무거운 녀석들 가벼운 뉴스는 가라. 무게 있는 뉴스만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무거운 녀석들 무게 있는 뉴스 전해줄 무거운 녀석 두 분 나왔습니다. 뚱커벨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기자계 둘 시사조사 박연미 기자 나왔어요. 안녕하세요. 예. 자 미국이 뉴욕이 지금 아마 새벽 1시 35분일 텐데 네. 지금 뭐 어젯밤에 뭐 미국 전역이 난리가 난 거예요. 네. UH 그 60 헬기도 뜨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블랙호크. 네. 주 방위군도 그러니까 주 방위군도 네. 나오고. 배 수장님 헬기 타봤어요? 헬기 부대였죠. 예? 헬기 부대요. 정말이에요? 네. 블랙호크가 제가 늘상 타던 헬기였고. 배 수장님이 탔는데 헬기가 떠요? 그때는 날씬했죠. 아 그때는. 네. 그때는 제대하자마자 이제 무겁당이 되는. 배 수장님이셨구나. 지금은 님들인데. 자, 청취자 여러분 코너 끝에 방송만 잘 듣고 계시면 그 문제 맞힐 수 있는 무게 있는 퀴즈 드릴게요. 지금부터 무거운 두 분이 전해줄 무거운 뉴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박연미 기자님 오늘 초중고교생 178만 명 3차 등교에 나섰죠? 네. 오늘 고등학교 1학년, 중학교 2학년, 초등학교 3, 4학년이 3차 등교를 시작을 했는데요. 한 번에 이 178만 명이 학교에 다 간 건 아니고요. 네. 정부 지침에 따라서 학교 사정에 따라서 3분의 1 내지는 5분의 1만 그 요일별로 혹은 주별로 격주 등교를 하기로 했습니다. 예. 여하간 대상이 이 정도로 늘어나서 이제 전체 학생의 한 77% 정도가 등교 계약 대상이 됐는데 여전히 뭐 이런저런 우려는 좀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박연미 기자가 지금 밖에 자제분 네. 아드님이 초3이라며요. 초3 이동 돌봄을 하고 계신데. 그렇죠. 오늘 학교 안 갔어요? 오늘 학교 안 갔고 저희 아들은 이제 내일 등교합니까? A, B, C, D조 중에 D조라서 복잡하네. 그러니까 저희 학교는 금요일은 다 휴교령이고 A, B, C, D로 나눠가지고 D조는 주에 목요일만 학교를 가는 거예요. 그 의견이 나뉩니다. A조는 월요일 날 가고 그렇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보내고 6일을 불안해하느냐 이런 부모들도 있고 하루가 어디냐 하루라도 가서 밥을 먹고 와라 이런 부모들도 그런 있죠. 스케줄은 인터넷으로 학부형한테 알려줘요? 어떻게 해요? 그런 스케줄은 이제 요즘에는 알림장으로 각 학교가 앱이 있어요. 휴대폰에? 네, 알림장 앱으로 그 전체 한 번에 다 공지가 되기 때문에 연락에는 뭐 전혀 문제가 없고요. 그 운영위원회, 학교별로 운영위원회에서 어떤 안을 선택해서 수업을 할 거냐 이걸 결정을 하고 여기서 결정된 사안을 학교에서 공지를 통해서 알려줍니다. 그렇게 이제 소통들을 하시는구나. 교육 전문가신데요. 글쎄 말이에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단체 생활 전문가예요. 지금 넉 달째입니다. 예. 네. 배 수장님, 기존 1, 2차 등교 학생 포함하면 모두 459만 명이 이제 등교를 시작하게 된다는 건데 학부모들 우려가 크죠, 그래도. 그렇죠. 이제 숫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감염 우려에 대한 걱정이 있을 수 있는데 정세균 국무총리도 이야기했죠. 아직 학교 내에서의 감염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학교 밖, 특히 학원에서의 감염과 전파도 상당히 우려가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자식을 좀 안 보내면 안 되냐. 이 청와대에 청원을 하는 지금 또 상황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앞서 이제 박연미 기자도 이야기했듯이 학교 내에서의 방역을 철저히 하고 또 A, B, C, D 이렇게 조를 나누는 이유가 학생들의 숫자를 최소화하는 것. 그러니까 전체 학생의 초등학교 같으면 3분의 2 이상은 절대 동시에 등교가 안 되도록 그런 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세균 국무총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안 보낼 수는 없는 것이고 좀 학교에서의 방역이 지금부터가 매우 또 중요합니다. 네. 등교 선택권도 있습니다. 안 보내고 싶은 학부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서울의 경우에는 이제 가정학습을 하겠습니다. 아니면 체험학습을 하겠습니다. 미리 써서
그 학교에다가 얘기를 하면 어떤 활동을 했는지 나중에 그 학습한 내용을 제출을 하면 결석한 걸로 치지 않거든요. 등교를 뭐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그 지침이 서울시의 경우에는 굉장히 유연하게 확대 적용을 하기로 해서 사실은 그 학부형이 마음을 먹었다 하면 여름방학 때까지 안 보낼 수도 있는 스케줄이에요. 그렇군요. 네. 그 무단으로 하면 안 되고 등교 선택권이라고 해서 네. 네. 어떤 식으로 자녀를 교육시키겠다, 나는 공부시키겠다, 학습시키겠다 이런 걸 미리 이제 학교에다가 서류는 반드시 네, 제출을 전달 하셔야 계획이 됩니다. 있어야 된다는 네. 거죠. 그렇습니다. 계획이. 예. 근데 정부 입장은 명확해 보입니다. 전쟁터에서도 천막치고 공부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일단 뭐 지켜보자는 거죠. 네, 일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세균 총리가 현재의 어려움 때문에 아이들의 미래와 희망을 좌절시켜서는 안 된다. 그리고 지난달에 학생 감염이 70건 있었는데 학교 통한 감염은 한 건도 없었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더 이상 미루면 이 살아생전에 학교를 언제 가겠느냐 이런 고민이 담겨 있기도 하고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어린아이를 키우고 있으니까 학교에 가기 때문에 오히려 걸러지는 부분도 있다고 봐요. 아주 어린 애들 말고 예. 중학생 이상은 엄마 아빠 말 사실 잘 안 듣는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무증상 감염도 많은데 그렇죠. 학교에 감으로써 오히려 이 스크린이 되고 관리가 되는 친구들이 있고 거리에 보면 우리나라에 아니면 우리 동네 청소년이 이렇게 많았나 제가 요새 체감을 하거든요. 이 친구들이 그냥 몰려다니면서 그냥 PC방 가고 이럴 때 더 위험할 수도 있어서 예. 그 좀 생각을 전환할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전쟁터에서도 천막치고 공부했다. 네. 6.25 때 그랬잖아요. 네. 그렇죠. 피난처에서 네. 이제 학교들도 피난 학교로 계속 또 존재하고 네. 수업도 했었고 정세균 총리가 또 이 표현을 아주 애호하고 있습니다. 예. 지난 5월 초에도 학사일정 관련된 발표를 할 때 이 전쟁터에서도 천막치고 공부했다 이 발언을 했었거든요. 예, 서울대학교가 전쟁통에도 부산으로 천막치고 내려갔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편입이 되게 많았다는 후일담도 있습니다. 유명한 분들 네. 중에 그때 입학했다는 네, 분도 많이 정치 계셨고. 거물 중에도 꽤 네. 많죠. 아 그때 네. 학교를 다녔어야 했나요? 플로이드 그 미국 그 사망 사건으로 시작된 시위가 이게 미국만 한 게 아니에요. 영국에 뭐 유럽까지 그 지금 전파가 되고 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이 미국을 제외하고는 SNS 상에서 이건 정말 I can breathe 나도 숨쉬고 싶다. 네.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고 이 인종 갈등만큼은 흑인 차별 이 문제만큼 반드시 극복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인데 해외에서도 유명 또 선수와 연예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메시지가 나오고 있는데 영국의 프리미어 축구 선수도 무릎 꿇기를 하면서 리버풀 진짜 그렇죠. 멋있었어요. 리버풀 멋있는 네. 그런 또 모습을 보여서 뭐 찬사를 받기도 했는데 이 마이클 조던도 보통 정치적인 의사 표현을 잘 안 하던 인물이거든요. 그런데 네. 분노를 한다. 그렇죠. 이 사이버 상에서도 이 상당히 이 분노가 전파되고 있는데 하나 또 중요한 것은 미국은 여전히 이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는데 시위대도 좀 다닥다닥 붙어서 하고 있어서 이건 좀 우려가 됩니다. 감염되는 거 아닌가. 그 걱정되더라고요. 예. 그 제가 또 하나 고백할 게 있는데 배 소장님한테 네. 그 브리드 있잖아요. 네. 어제 저 배종찬 소장이 I can't breathe 그렇게 발음을 네. 하길래 브레스 아닌가? 이게 제가 사실 아까 저 브레스는 사전을 명사죠. 찾아봤더니 명사죠. 그러니까 브리드. 브리드가 동사더라고요. 네. 브레스는 저 명사고 미안합니다. 아, 유학파. 아니, 무슨- 네? 저야 뭐 미국 사람 아니니까 상관없는데 또 영어의 조예가 깊으시잖아요. 자 그리고 질병관리본부가 보건복지부에서 이제 청으로 이제 독립된 청으로 승격이 된다고 그러죠? 네, 산하기관이 아니었기 때문에 기존에는 독립적으로 인사조직 예산권이 없었거든요. 네. 그런데 앞으로 청으로 승격이 되면 차관급의 독립기관이 됩니다. 네. 의료체제나 감염병의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인데 복지부 안에는 이제 보건만을 전담하는 차관도 신설을 하기로 했어요. 지금 보건복지부 차관이 두 분이죠. 근데 네. 한 분이 더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해서 정부 조직법 개정안 입법 예고를 했고요. 그 법률안을 공표하고 나면은 한 달 뒤에 시행이 되니까 네. 아마도 그 8월 안에는 시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 예. 중요한가요? 중요합니다. 아, 밑줄 중요하죠. 쳐야죠. 예. 오늘 나온 단어 중에 제일 무거워요. 무거워요? 네. 밑줄 치고 별 몇 개 달아야 돼요? 별보다는 한 그 무게를 치면 2근 반 정도 두근, 된다고 네네. 생각해요. 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 네, 두근 1,500g. 네. 두근 반 가지고 실컷 먹을 수 있나요? 2근 반, 3근 반. 자 그리고 주말부터 500원짜리 비말 차단 마스크가 이제 판매가 된다는 거예요. 네, 두 가지 이유인데 KF94 착용하면 좋죠. 또 예. 이제 황사가 심할 때는 또 착용도 했었을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것이 이제 날씨가 점점 더워지면서 숨쉬기가 곤란하다. 또 연령대가 높거나 또 아이들의 경우에는 특히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어 왔던 부분이거든요. 한편으로는 지금 현재 공적 마스크가 1,500원인데 개당. 근데 이것도 조금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개를 사야 되기 때문에. 매일 써야 되는 건데. 네, 숨쉬기도 훨씬 편하게 KF55부터 80까지 그러니까 조금 걸러낼 수 있는 수준은 낮지만 이것만으로도 또 충분한 거니까요. 그리고 이제 좀 더 싼 가격 500원입니다. 500원. 궁금할 때가 아니라 이 마스크 비말 차단 마스크가 500원인데 주말부터 이제 판매가 됩니다. 금요일부터 뭐 판매된다고요? 예, 금요일부터 판매가 예정돼 있습니다. 이 마스크가 여름용 마스크라 최대 장점이 가볍고 바람이 잘 통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비말 차단용 마스크인데 약국에서도 구매가 가능하고 앞으로 이제 다른 마트에서도 판매가 된다고 그러고 또 온라인에서도 손쉽게 구매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저도 이제 덴탈 마스크를 착용하고 다니는데 우리 이 허게라고 얘가 이렇게 울잖아요. 이 닭이 새벽에 울 때 어떻게 울어요? 우렁차게 울지 않나? 아니 그러니까 의성어가 뭐예요? 이렇게 해야죠. 꽃기요. 꽃기요 그러잖아요. 꽃기요. 네. 저는 이번에 알았어요. 이 닭이 왜 꽃기요 그러는지. 이 코로나 마스크 시대를 염두에 두고 마스크 꽃기요. 네, 이래서 꽃기요라고 우는 것 같아요. 자, 국회 얘기 좀 해볼까요? 민주당 이해찬 대표하고 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오늘 오전에 여야 대표적으로 만났습니까? 유독 이 두 사람의 만남에 모진 인연이라는 표현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요. 또 악연이다. 이해찬 대표 그리고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만났습니다. 오전에 마주 앉았는데 취임 인사차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민주당 대표실로 이해찬 대표를 예방했는데요. 뼈 있는 김종인 위원장이 이해찬 대표 방으로 온 거예요? 같습니다. 네. 뼈 있는 농담도 있었고 격이 없는 대화를 했는데 가장 핵심적인 것은 원구성 협상 등 현안 전반을 짚었다고 합니다. 네. 저희 무겁당도 이번에 좀 한 명이라도 나갔으면 여기 같이 참여하는 건데 말이에요. 원구성하는데. 근데 박연미 기자님, 원구성 협상하고 본회의 일정, 또 3차 추경안 여기 현안이 많아요. 네, 현안이 많고 실제로 언급도 좀 됐습니다. 모두 발언을 통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일단은 기선제압이 좀 있었어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예방하는 형식으로 갔습니다만 훨씬 형님이죠.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80, 이해찬 대표가 68이고 88년도에 그 선거에서 맞붙은 적도 있었어요. 각각 평화민주당, 민주정의당 그 후보로 나왔었는데 이해찬 후보가 당시에 근소한 차이로 이겼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해찬 대표를 예방해서 예전엔 내가 그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라면서 잠시 웃으며 이야기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내가 그 자리에 앉아 있을 때는 이해찬 대표를 공천 탈락시켜서 결국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게끔 했거든요. 이런 훈훈한 대화 속에서 현안에 대한 언급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게 훈훈하지만 두 분 다 속으로는 좀 쓰린 데가 있겠죠. 뼈가 있죠. 아무래도 언론사가 촬영하고 그러니까 웃으면서는 하지만. 그렇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약간의 반어법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김종인 위원장, 이해찬 대표 두 분 다 굉장히 캐릭터가 강하잖아요. 그렇죠. 김 위원장 일단 정부의 재정 역할을 중요하게 보고 있다. 지금 코로나19 상황이 만만치 않다. 국회가 정상적으로 작동돼서 이 사태를 극복해야 한다. 그러니 우리가 원구성하는 데서 단독으로 그리고 상임위를 독식하겠다 이런 얘기 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 의중을 담아서 얘기를 했는데 이 대표는 이제 법대로 하면 된다. 법대로 자연스럽게 하면 문제 없을 거고 3차 추경의 필요성을 강조를 했습니다. 재정이 뒷받침되려면 협조가 필요하고 제 경험으로는 우리가 20대와는 다른 국회가 돼야 한다. 이런 점을 강조하면서 서로가 원하는 바에 대한 옥신각신은 분명히 느낄 수가 있는 자리였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지금 캐치프레이즈가 이거예요. 사회적 약자를 보듬는 정당이 되자. 진보보다 더 진취적인 정당이 되자. 얼핏 들으면 꼭 정의당 캐치프레이즈 같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 흥미로운 얘기를 꺼냈어요. 물질적 풍요가 자유주의의 가치를 극대화한다. 이러면서 따뜻한 빵 얘기를 했어요.
이른바 김종인의 빵론이에요. 네. 이게 오늘 오전에 초선 의원들 공부 모임을 마치고 기자들하고 만나서 왜 거기서 물질적 자유 얘기를 했느냐 물어봤더니 나온 말인데 이 배고픈 사람이 길 가다가 가꾼 빵이 있어서 맛있어 보이면 이걸 사 먹을 수 있는 게 실질적인 자유인데 네. 그리고 그 토대가 되는 게 물질적인 기반인데 이게 안 되면 그런 가능성이 차단돼 버리면 이 사람한테는 자유라는 게 와닿는 가치가 아니다. 우리는 등 따숩고 배부르게 해주면서 약한 사람하고 같이 가는 정당이 돼야 한다. 이 부분을 강조를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른바 실질적인 자유라는 게 형식적으로 우리는 자유주의다. 보수라는 말 이제 쓰지 말자. 네. 자유주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형식적인 자유는 필요 없다. 그 와닿지도 않고 실질적인 자유를 줄 수 있는 정당이 되자. 그러자면 물질적인 풍요가 가장 먼저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 박 기자님 얘기 김종인 비대위원장 전해 들으니까 2500년 전에 맹자의 그 유황산 유황심이 생각이 나요. 그럼요. 항상 뭐가 여유가 있어야지 인심도 좋다라는 먹고 사는 네. 게 중요하죠. 그렇죠. 뭐 네. 곳간에서 인심 나온다 이런 얘기인데 뭐 예. 일단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그 통합당 쪽에서 그동안 하지 않았던 굉장히 참신한 어젠다인 건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당이 달라졌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우리 당이 달라졌어요. 달라졌어요 라는데 더불어민주당도 선거 전만 하더라도 소득 주도 성장이었잖아요. 네. 지금은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한 한국판 뉴딜 그리고 미래통합당도 최근에 나온 이야기가 기본소득 이야기가 나와요. 그렇죠. 그렇죠. 진취당, 진보당에 더 앞서는 진취당이 되자. 예. 그리고 자유주의. 그러니까 보수의 개념이 워낙 이미지가 안 좋으니까 자유주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봐요. 네. 이게 진짜 국회 안에서 거리에 나오지 말고 국회의원들 이렇게 자 그러면 3차 추경 얼마로 할래? 서로 정책 토론하고 말이죠. 아젠다를 먼저 선점하고 이런 모습을 국민이 기대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걸 기대하고 있는 거죠. 국민들은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고 싶어합니다. 예. 아주 우리 세 명 대화도 오늘 훈훈합니다. 우리 예. 오늘 되게 좀 있어 보이는 것 같지 예. 않아요? 계속- 그리고 앵커님의 어우, 너무 저 티셔츠. 의상이 오늘 네. 최고예요. 이거 너무 야시시한 거 아닙니까? 네. 시스루? 시뚜루. 그리고 저 따뜻한 팡 네. 얘기했다 그러니까 갑자기 미래통합당이 앞으로 별명을 하나 네. 짓고 싶네요. 빵사모 어때요? 빵을 사랑하는 모임. 빵사모. 네. 아 빵이 앞에 들어간 거 약간 우리도 어감이 셋이 좀- 그러면 하나 모임을 만들죠. 만두 좋아하세요? 만두? 아 그럼요. 만사모 합시다 우리 만사모. 지금 만사모. 바깥에서 시간 없다고 빨리 끝내라고. 그럴 만두. 아유, 50일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유튜브 게시판에 한 청취자 배 소장님 어디 가고 동생분이 나오셨나요? 네. 헤어스타일을 어떻게 잔디가 안 섰네요 오늘은 힘이 없어요? 오늘은 똥커벨 동생이 나왔습니다. 똥커벨이라고 했는데. 왜 풀이 죽었어요 머리가? 네. 뭐 제- 스트레스 받은 거 있어요? 제초제를 누가 뿌려가지고. 제초제 뿌렸어요? 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 방송 잘 듣고 계셨으면 금세 맞힐 수 있는 무게 있는 퀴즈 드립니다. 보건복지부 소속 차관급 기관인 질병관리본부가 독립된 이것으로 승격이 됩니다. 이게 뭘까요? 뚱커벨 힌트 주세요. 박연미 기자. 네. 우리가 올라가면 본부 아니고 뭐였죠? 본부? 한 글자 되잖아요. 아 뭘까? 질병관리. 아 참. 자 정답 보내주세요. 50원 유료 문자 샵 0951 TBS 앱에 열려있습니다. 두 분 상품 소개해 주세요. 여기까지 오늘 무게 있는 뉴스들 무거운 녀석들이 전해드렸습니다.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 시사전사 박연미 기자였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무거운 녀석들. 일부 행기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다면